배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설이라는 것은요, 콩팥에서 뭘 만들어내는 거죠? 콩팥에서, 이게 좀 글씨가 좀 얇네요. 소변을 만드는 것이죠. 오줌이라고 합시다. 오줌.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배설이다. 근데 배출이랑 구별하셔야 된다 그랬죠? 배출은 뭐예요? 대변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배출이라고 하셨죠? 소화 흡수되지 않은 물질을 대변으로 내보낸다. 자, 우리 세포가 세포 호흡을 할 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 같은 이러한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소화해서 어때요? 그 영양소를 세포호흡에 사용을 했었죠? 그쵸? 그때 세포호흡할 때 우리가 나오는 노폐물이 있는데요. 그 노폐물을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구성하는 구성 원소요. 탄수화물은 CHO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방도 구성 원소가 CHO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단백질은 CHO, 질소 N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 차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요 차이로 인해서 또 다른 노폐물이 나오죠. 자, 우리 세포 호흡은요, 영양소가 세포에서 산소와 반응해서 자, 노폐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영양소의 구성 원소가 CHO라고 해보세요. 산소와 반응해서 탄소가 산소 성분하고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수소가 산소랑 반응하면 뭐가 나올까요? 물이 나와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공통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은 나오는데 그런데 만약에 뭐가 있다? 만약에 질소가 있다. 자, 영양소 구성 원소 중에 질소가 있다.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노폐물로 NH3, 암모니아가 나와요. 자, 요게 이제 또 다른 차이가 있는 거죠. 단백질에서의.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탄소와 수소로 있는 물질은 노폐물 시 뭐가 나온다? 이산화탄소가 나오고요. 물이 나와요. 지방도요. 이산화탄소, 물 나옵니다. 단백질은요. 이산화탄소 나오죠. 물 나오죠. 추가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자, NH3, 암모니아가 추가적으로 나오죠. 이거 분자식 모르는 애 없죠. 그쵸? 아, 그런 애 있으면 좀 심각해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나오게 된, 자, 단백질의 노폐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다시 앞에 그림으로 넘어가셔서, 자, 그러면은 지금, 이 탄수화물과 지방, 얘네들은 어때요? 지금 공통적으로 산소와 반응을 하면, 자, 이산화탄소와 지금 물이 나오게 되거든요. 써볼게요. 이산화탄소, 노폐물로. 물이 나오게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단백질이죠. 단백질 같은 경우는 얘가 산소랑 반응을 하면 얘도 공통적으로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뭐가 나온다? 얘가 누구다? 암모니아가 나오죠. 암모니아는요, 독성이 강합니다.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해독기관인 간에서 뭘로 전환되죠? 독성이 약한 요소로 전환이 되죠. 자, 그래서 얘가 간이죠. 빈칸에 들어갈 말이 얘가 간이고 전환된 게 이제 요소죠. 여기다가 요소 써주시고. 자, 그럼 이 요소는 노폐물이니까 콩팥으로 가서 오줌으로 배출이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이산화탄소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는 어떻게? 자, 폐에서 날숨을 통해서 배출이 됐죠. 자, 물은요. 액체 상태의 물은 역시 소변으로 콩팥에서 오줌으로 배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물은 또 수증기로 또 어떻게 돼요? 예, 기화가 되면은 얘가 어떻게 해요? 폐에서 날숨으로도 배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자, 일단은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요. 폐에서 날숨으로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죠.
자, 그 다음에 물 보겠습니다. 물도 공통적으로는 이제 이산화탄소처럼 폐에서 날숨으로도 배출되고요. 그 다음에 또 콩팥에서 오줌으로도 배출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단백질에서 나왔던 암모니아, 아까 뭐라 그랬어? 얘가 독성이 강하다 그랬죠? 독성이 강해서 요소라고 하는 독성이 좀 약한 물질로 전환돼서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간다 그랬죠? 자, 여기에 빈칸 채워보시면, 자, 질소를 포함하는 노폐물인 암모니아는 질소를 포함하는 영양소인 누가? 단백질이 세포에서 세포호흡으로 분해될 때 만들어지며,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하니까 간에서 요소로 바뀐 후 콩팥에서 오줌으로 빠져나간다라고 했죠.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설계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이 무슨 부분입니까? 콩팥이죠. 우리 몸에서 정수기 필터 같은 역할을 해주죠.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좌우 한쪽씩 있죠. 자, 그 다음에 오줌이 지나가는, 생성된 오줌이 지나가는 요 관이 오줌관입니다. 자, 생성된 오줌이 오줌관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어디에 모입니까? 방광에 모이죠. 방광에 모이고 몸 밖으로 지나가는, 오줌이 몸 밖으로 지나가는 길이 요도죠. 그쵸?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콩팥의 단면을 보시면은요, 지금 요렇게 겉에 부분이 있어요. 겉에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콩팥 겉질. 콩팥 겉질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또 요 안쪽 부분을 뭐라 그래요? 요 안쪽의 부분을 콩팥 속질이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생성된 오줌이 이렇게 요 깔때기 모양으로 모여가지고 오줌관으로 나가겠죠? 자, 그럼 요 깔때기 모양 이 부분을 뭐라 그래요? 콩팥 깔때기. 생성된 오줌이 모이죠? 자, 그 다음에 생성된 오줌이 방광으로 지나가는 요 길을 뭐라 그래요? 오줌관이라 그러죠. 자, 오줌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콩팥에는 우리 노폐물이 많이 들어있는 혈액이 들어오고 깨끗하게 걸러진 혈액이 또 나가죠. 그러니까 혈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요 혈관 보시면은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죠. 콩팥 동맥일까요? 콩팥 정맥일까요? 혈관 이름. 자, 심장에서 나왔잖아요. 우리 혈관 이름을 붙일 때는 심장에서 나오면은 동맥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콩팥으로 들어가니까 정맥 아니에요? 이런 애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심장에서 나와가지고 콩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쵸? 심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동맥인 것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번 깨끗하게 걸러져가지고 노폐물이 적어져서 어떻게 해요?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죠? 이 혈관, 파란 색깔 혈관은 콩팥 정맥이죠. 심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혈관은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심장으로 들어갈 거니까 정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노폐물의 농도를 비교를 해보시면 콩팥 동맥은요. 노폐물이 걸러지기 전이죠. 요소와 같은 노폐물의 농도가 높겠죠. 아직 걸러지기 전이에요. 높음, 요소와 같은 노폐물의 농도가 높음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리가 부족해서 여기 위에 끌어당겼었는데 콩팥 정맥의 경우는 어때요? 요소와 같은 노폐물의 농도가 낮음 써주세요. 싹 걸러져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콩팥에 대해서 한번 보실게요. 콩팥에 대해서 보시면은 얘는요, 우리 주먹만한 크기로 되어 있고요. 좌우 한 개씩 있죠. 기능은 뭐예요?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서 뭘 만들어요? 오줌을 만드는 기관이래요.
구분은 구조적으로 콩팥 어떻게 했어요? 겉에 부분, 콩팥 겉줄, 콩팥 속줄, 그 다음에 콩팥 깔때기로 구분을 했죠? 자, 그리고 이 콩팥을 보면은 콩팥 내에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가 무엇이냐? 네프론인데 콩팥은 기본 단위가 네프론으로 되어 있고요. 이 네프론은 콩팥의 한 개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 개 정도가 존재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네프론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프론은요, 먼저 사구체라는 부분이 있고요. 사구체 밑에 있는 봄원 주머니 모양이에요, 실제. 그 다음에 생성된 그 원료라고 하죠. 한번 걸려진 원료가 지나가는 길, 세뇨관입니다. 사구체, 봄원 주머니, 세뇨관이 네프론을 이루고 있어요. 자, 먼저, 자, 얘가 이제 콩팥 동맥이죠. 콩팥 동맥에서 뻗어져 나온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있는 이 부분이 사구체예요. 자, 그 밑에 주머니 모양으로 떠받치고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봄원 주머니예요. 자, 그 다음에 봄원 주머니를 거쳐서 이제 혈액에서 노폐물이 있는 원료가 자, 요 얇은 관을 따라 이동을 하는데 뭐예요? 세뇨관이에요. 이게 네프론의 기본 구조예요. 자, 세뇨관은 주변에 자, 사구체에서 또 이렇게 뻗어져 나온 모세혈관에 둘러싸여 있어요. 모세혈관에 둘러싸여 있고요. 자, 이렇게 모인 이 오줌이 이제 어디로 연결됩니까? 자, 우리 여기서 콩팥 깔때기 쪽으로 연결되겠죠? 자, 여기서 각각의 네프론에서 만들어진 오줌들이 어느 쪽으로 모이겠어요? 이쪽 콩팥 깔때기 쪽으로 다 모이겠죠? 그래서 이쪽 끝은 어디에 연결됐습니까? 콩팥 깔때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공부해보면은 네프론이 뭐라고요?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로서 사구체, 봄원 주머니,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프론은 콩팥에서 어디에 있는지 보시면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 깔때기 부분은 오줌이 모이는 부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네프론이 없어요. 생성된 오줌이 모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이 부분이 어디겠어? 겉질과 속질이겠죠. 겉질과 속질에 네프론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겉질과 콩팥 속질에 네프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구체가 뭐야? 사구체.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있는 부분이 사구체고요. 사구체를 둘러싼 주머니 모양의 구조를 봄원 주머니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봄원 주머니 아래쪽에 봄원 주머니와 연결된 가늘고 긴 관, 세뇨관. 세가 이제 얇다는 뜻이겠죠. 자, 얘 세뇨관은 누구로 둘러싸여 있어요? 모세혈관. 혈관으로 둘러싸여 있다. 넘어가실게요. 자,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기관을 뭐라고 하나요? 얘는 오줌관이죠. 자, 우리 구조 다시 앞에서 보시면은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게 누구예요? 오줌관이었죠? 오줌관. 오줌을 모아두는 곳, 방광이었죠?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 요도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줌 생성 과정과 배설 보시면 혈액이 일단
콩팥으로 들어올 때 콩팥 동맥을 통해서 들어오죠. 콩팥 동맥에서 뻗어져 나온 혈관, 사구체죠. 사구체를 지나고요. 사구체에서 혈액이 쭉 노폐물이 걸러지면서 보먼 주머니 쪽으로 내려옵니다. 보먼 주머니. 보먼 주머니에서 이제 세뇨관을 거치죠. 세뇨관을 거쳐가지고 콩팥 깔때기 쪽에 오줌이 돼서 모입니다. 콩팥 깔때기. 콩팥 깔때기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오줌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구조 볼까요? 자, 콩팥 깔때기는 오줌관에 연결되어 있죠. 그쵸? 자, 여기가 콩팥 깔때기다라고 하면 어디 연결되어 있어? 오줌관에 연결되어 있죠. 오줌관, 방광, 요도 요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줌관에서 방광의 소변이 일시적으로 저장되었다가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겠죠. 자, 오줌의 생성 과정은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과, 재흡수, 분비. 예, 요 과정을 거쳐서 오줌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콩팥 동맥에 혈액이 들어올 때 아직 걸러지기 전이죠. 노폐물이 많습니다. 노폐물이 많고요. 기존의 혈액에 있는 물질들을 예를 들어 보면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과 같은 혈구 세포가 있고요. 크기가 큰 단백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작은 물이나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얘네들은 크기가 작은 애들이죠. 얘들은 크기가 큽니다. 자, 그러면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 쪽으로 이제 물질들이 여과가 돼요. 여과가 된다라는 거는 사구체 모세혈관의 사이사이에 있는 혈관 내피세포 사이를 작은 분자가 통과해서 보먼주머니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과가 된다. 자, 그래서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과가 될 때 이 여과된 여과액 속에는요, 여기 혈액에 있는 모든 물질이 다 통과 못하겠죠. 크기가 작은 분자 단위만 혈관 세포 사이를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무기염류는 어떤 애들이에요? 크기가 작은 나트륨이온 원자 단위네. 그쵸? 크기가 작잖아. 분자보다도 더 작은 애들이에요. 당연히 통과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과가 된 애들이 이제 세뇨관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세뇨관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쭉 나가면 이제 오줌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해?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는, 절대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음식물에서 소화 흡수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이런 거는요, 엄청 귀한 거예요. 빠져나가면 안 돼.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은요, 다시 세뇨관에서 우리 모세혈관 쪽으로 어떻게 해줘야 돼? 재흡수를 해줘야 돼. 재흡수가 뭐야?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을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다시 흡수하는 것입니다. 포도당과 아미노산 100% 재흡수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지금 필요한 것 중에서 자, 물이랑 무기염류도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100%는 아니고 물이나 무기염류는 대부분 재흡수 됩니다. 한 90% 이상이 재흡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는 한 95%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거예요. 흡수하는 정도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짠 걸 많이 먹었으면 물을 더 많이 재흡수하고 무기염류는 재흡수를 덜 해야겠죠. 뭐 그런 식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재흡수.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해야 된다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당뇨병이에요. 안 되면, 이게 잘못되면. 아미노산이 소변에 빠져나가면 소변이 거품이 많이 생기는 단백뇨가 걸려요. 단백뇨. 소변에 거품이 뽀글뽀글하면 병원 가보셔야 돼요. 네. 아, 물론 소변을 보셨을 때 낙차가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지면 거품이 생길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한 5분 정도 기다려봤는데도 거품이 사라지지 않으면 단백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보셔야 되고요. 고기를 많이 먹었을 경우에 소변에 단백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엄마가 화장실에 변기통에 세제를 이제 청소하신다고 넣어두셨을 때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어요. 한 10명 중에 거품 생기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2명이 단백뇨라고 하니까 몸이 붓거나 피곤하다 싶으시면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여과를 해가지고 노폐물을 걸러냈단 말이에요. 이런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걸러냈단 말이에요. 근데 걸러내면은 여기 노폐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소량의 노폐물이 조금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남아있는 노폐물의 경우는 다시 한번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뭘 해준다? 분비.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남아있는 노폐물을 분비를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분비 과정.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결과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물질은요, 물도 있고요, 요소도 있고요, 무기염류도 섞여 있겠죠. 여기 오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포도당과 아미노산 절대 안 됩니다. 물과 요소는 대부분 재흡수가 되긴 하지만 물과 무기염류는 대부분 재흡수가 되긴 하지만 아예 없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걸러져서 이제 이 혈액, 콩팥 정맥을 흐를 때 노폐물이 적은 깨끗한 혈액이 돼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자, 이 오줌은 콩팥 깔때기 쪽으로 가서 오줌관을 거쳐 방광을 통해 요도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면 여과가 어떻게 된다? 사구체에서 봄원 주머니로 됩니다. 여과의 원리는 사구체의 높은 혈압입니다. 사구체의 높은 혈압으로 인해서 혈압 압력차죠? 압력차에 의해서 사구체에 있던 물질이 봄원 주머니 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이 사구체는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있는 부분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혈액이 쭉 일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꾸불꾸불한 길을 지나간다. 그러면은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고 이쪽에 혈액이 많이 모여있게 돼요. 정체되어 있게 되고 그러면 이쪽에 혈액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압력이 세지게 되면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크기가 작은 물질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동하는 물질은 크기가 작은 물질만 가능하죠. 여과될 때. 자, 혈구 안 돼요. 단백질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이동하는 물질 어떤 애라고요? 물, 요소, 무기염류, 포도당, 아미노산. 자, 근데 이 중에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는 애들 어떻게 해준다? 자,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를 시켜준다라 그랬죠. 자, 몸에 필요한 물질의 경우는 어때요? 재흡수돼야 된다. 100% 재흡수해야 되는 애 누구라고요? 포도당이요. 아미노산이요. 대부분 재흡수되어야 되는 애는요. 물이요. 요소요. 자, 물이요. 무기염류요. 미안. 무기염류요. 왜 요소? 무기염류요. 자, 그 다음에 분비되는 애는 누구예요? 아직까지 여과되지 않고 혈액에 남아있는 물질이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이제 빠져나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과되지 않고 남아있는 노폐물 분비 과정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괜찮으시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어. 오줌 생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 애. 자, 오줌에 포도당이 섞여 있어. 자, 그럼 여과되는 건 맞죠? 여과 과정에는 문제가 없어. 근데 무슨 과정? 재흡수가 100% 돼야 됐잖아. 재흡수가 안 돼서 소변이 나온 거야. 재흡수 과정에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줌에 단백질이 섞여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과가 됐다는 거야. 얘가 원래는 크기가 커서 여과가 안 됐는데 여과가 됐다. 그럼 사구체에 무슨 구멍이 뚫렸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사구체에 이상이 생긴 거야, 얘가. 그래서 단백질이 빠져나온 겁니다. 넘어가실게요. 자, 우리 콩팥 동맥 혈액과 여과되기 전이죠. 여과되기 전인 혈액과 여과된 여과액과 빠져나가는 오줌에 들어있는 성분의 퍼센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가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예, 단백질 보시면 혈액에 8%가 있었대요. 근데 자 보세요. 여과액에 0%래요. 여과액이 없대요. 그 말인즉슨 단백질은 여과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과되지 않음 써주세요. 단백질 여과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도당 보시면 혈액에 0.1% 있었대요. 여과액에도 0.1% 있었대요. 이거는 이제 여과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과됐다. 자, 근데 여기서 오줌에서 0%다. 여과됐는데 왜 오줌이 없어? 포도당은 여과된 후에 어떻게 된다? 100% 재흡수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소 보시면 혈액에 0.03% 있었어요. 여과액에서도 0.03, 그러니까 여과가 됐어요. 자, 그런데 어머 이거 중요하죠? 자, 오줌에서 왜 농도가 진해졌어? 왜? 2%로 농도가 높아졌어? 요소의 농도가 진해진 이유는요. 우리 소금물이 있다라고 할 때 소금물에서 물이 증발해서 물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농도가 진해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줌으로 나갈 때 물이 어떻게 돼요? 물이 재흡수되면서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자, 물이 재흡수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요소 입장에서는 농도가 진해지는 거죠. 물이 모세혈관으로 다시 흡수가 돼버리니까 여과액보다는 오줌에 물이 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가 진해진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세포호흡과 기관계 보실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포에서는요, 앞에서 배우셨다시피 영양소가요, 누구랑 반응해요? 산소기체와 반응을 해서 물과 이산화탄소. 이게 이제 공통 노폐물이니까 이것만 쓰죠. 단백질은 또 암모니아까지 있지만 분해되어서 세포호흡의 목적이 뭐예요? 에너지를 얻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에너지. 세포호흡으로 얻은 에너지는요. 우리가 생명활동에 이용을 하죠. 생명활동에 이용을 하거나 또는 어떻게 주위로 열로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그림 보시면 자, 요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생긴 분자가 사실은 포도당을 나타낸 건데 우리가 얘를 그냥 영양소로 쓸게요. 자, 포도당만 영양소로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영양소로 쓰고요. 자, 그 다음 필요한 기체는 누구예요? 산소 기체죠. 산소. 영양소와 산소가 반응하여서 물이 나오고요. 이산화탄소가 공통 노폐물로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 영양소에 저장이 되어 있는 에너지 중 일부는 열로 손실이 돼요. 우리 열 에너지는 주변으로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의 에너지지만 사실은 이 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체온 유지에도 도움을 줘요. 빠져나오는 열도 체온 유지에 활용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세포호흡의 목적은 에너지를 얻는 거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에너지를 씁니다. 우리는 항상 체온을 37.5도 정도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하죠. 그것은 에너지를 쓰면서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몸이 자라날 때도 근육 운동할 때도 여러 가지 소리, 내기, 두뇌 활동에 다 우리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된다? 세포호흡을 해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5단원에서 소화, 순환, 호흡, 배설기까지 다 공부를 해보았죠? 얘네들이 세포호흡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들을 통합적으로 전달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 조직세포가 있다라고 할 때 조직세포가 세포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필요하죠? 노폐물이 나오죠? 그리고 필요한 산소와 같은 기체들이 또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영양소는 어떻게 조직세포가 얻게 되나요? 자, 여기 소화계 써주세요. 소화계. 음식물을 소화시켜서 소화계를 통해서 영양소가 공급이 되죠. 그쵸? 그런데 소화계를 통해서 조직세포까지는 사실 심장과 혈관, 혈액으로 된 순환계를 통해서 조직세포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모든 과정에, 이동 과정에 순환계가 또 관여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포호흡할 때 또 조직세포가 산소기체가 필요하죠. 이산화탄소는 또 세포호흡 결과 방출해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폐와 코, 기관, 기관지 폐로 되어 있는 호흡계가 관여가 되면서 어때요? 산소
조직세포에게 공급이 되겠죠? 혈액을 거쳐서. 자, 그 다음에 우리 세포 결과 나온 노폐물은요, 배설계를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밑에 세포를 내가 이제 써봤어.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노폐물이 나오는 세포 과정을 썼습니다. 물론 포도당만 영양소로 있는 건 아니지만 대표로 썼습니다. 이런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는 소화계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산소는 호흡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고요. 이산화탄소와 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출이 되느냐? 폐를 통해서 날숨으로 호흡계로 배출이 되면서 또 물은 또 호흡계로 배출되면서 동시에 노폐물과 함께 배설계를 통해서 소변으로도 배출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세포 과정은 각 기관계가 유기적으로 다 얽혀 있어요. 얘네들이 합쳐져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시나요?